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제 이제 이클립스 말고, 예, 인텔리제이 설치하고 한번 실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오늘부터 자바를 하실 텐데, 뒤에 보시면 저기 자바 책이 있죠. 자바 책을 한 권씩 들고 오셔가지고 옆에 놔두고 보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진행하는 친구는 틀리긴 하지만 어쨌든 자바책은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챕터가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그거를 알려드릴 테니까 참고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진행을 해볼게요. 어제 이제 뭐 헬로우 찍어봤는데요. 찍어봤는데 다시 한번 한번 설명을 드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자바에서 실행을 하실 때 항상 클래스를 만들어서 실행을 하게 되는데요. 클래스가 뭐냐면 자바에서 만드는 객체를 만드는 스크린 문제 이거 어떻게 올리는 거야? 이거 판서하려고 하는데 안 가면 그냥 살짝 당겼다 올리면 올라가요. 이게 자동 올라가. 네네. 네, 이게 지금 내리고 네, 내릴 때는 걸리고. 알겠습니다. 제가 연습 좀. 네, 이게 지금 좀 살짝 롤러가 이상해서 약간 이렇게 가는데. 네, 그래서 클래스를 이제 자바스크립트 쪽에서 잠깐 소개를 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자바 코딩을 하실 때는 클래스와 함께 소코딩을 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클래스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죠. 이게 자바스크립트 쪽에서 객체를 정의하는 방법으로 객체 정의를 하는 방법으로 자바스크립트 때를 떠올려 보시면 흉갈로로 객체를 정의했었습니다. 이게 속성명, 속성값 이렇게 해가지고 했었죠. 이게 이제 자바스크립트 쪽에서 정의하는 방법인데 자바에서는 이 방법을 쓰지 않고요. 어떤 방법을 쓰냐면 항상 이렇게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클래스, 그 다음에 객체명, 흉갈로 이렇게 해가지고 안에 쓰는 거는 비슷해요. 속성명 하고요. 여기다가 부등호를 이용해서 부호 연산자를 이용해서 속성값 이렇게 이루어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자바에서 쓰는 거고 비교를 한번 해보죠. 언어를 하나 배우셨으니까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를 배우셨으니까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자바라는 언어에서 사용을 하는 거고 언어에서 사용을 하는 거고요. 얘가 이제 자바스크립트죠. 자바스크립트.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때는 속성명 땡땡하고 속성값 하면 이걸로 끝이었는데 자바 언어에서는 그렇게 정의를 안 한다는 거죠.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클래스 하고요. 그 다음 객체명 나오고요. 그 다음에 속성명, 등호, 속성값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아시면 되겠죠. 자바스크립트 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속성명도 나오지만 함수도 쓰실 수 있었죠. 함수명 이렇게 쓰셔가지고 실행模式되는 거 그래가지고 정의를 하기도 했는데요. 방송에서 실행문 이렇게 정의를 하기도 했었죠. 함수는 잘 안 썼지만 이렇게 정의를 해보고 자바 언어에서도 자바스크립트와 비교를 해보면 마찬가지로 속성뿐만 아니라 함수를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함수명하고 그냥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함수명하고 이렇게 쓰시면 되고 자바 언어에서는 이제 차차 이제 알려드릴 건데
자바 언어에서 함수를 정의하는 형식이 자바스크립트의 펑션이나 이런 예약어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이름을 쓰고 사용한다. 요거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함수 내 리턴이라는 함수 내보내기가 없으면 기본 형태가 항상 public void 함수명 이런 식으로 보통 많이 자바스크립트에서 사용을 하죠. 그리고 자바스크립트가 아니고 자바 언어에서는 항상 뒤에 세미콜론을 항상 붙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성을 하는 게 객체 정의입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백엔드를 하시는데 자바 언어는 특성상 객체 지향 언어고요. 객체 지향 언어라고 하고 물론 자바스크립트도 객체 지향 언어이긴 하지만 그래서 항상 권장이 어떻게 되냐면 클래스 즉 객체를 만들어서 객체를 생성해서 코딩함 여기 권장이 되는 코딩 방법입니다. 그래서 모든 코딩은 객체를 먼저 정의를 하고 생성하고 그 다음에 코딩을 하게 됩니다. 이게 자바 언어의 주 실행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쪽에서 하나의 언어를 배우셨으면 비교해서 보시면 돼요. 개념은 비슷한데 여기에서 자바스크립트에서는 객체 정의는 간단하게 이렇게 했었는데 자바 언어에서는 클래스라는 예약어를 쓰고 객체명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한다는 걸 비교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둘 다 객체를 정의하는 방법이죠. 됐죠? 이거는 이제 클래스 객체 챕터가 따로 있거든요. 객체 정의하고 하는 게 좀 어렵기 때문에 챕터가 아래 따로 있습니다. 뒤에. 그래서 지금 실습을 위해서 잠깐 클래스를 만들어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습을 위해서 잠깐 맛보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객체가 뭔지는 이제 개념을 아시고 계시니까 객체가 뭔지는 아시잖아요. 그죠? 그거를 이제 코딩하는 방법이 이제 언어마다 약간씩 틀릴 뿐입니다. C++도 틀리고 자바도 틀리고 자바스크립트도 틀리고 약간씩 틀릴 뿐이에요. 그래서 자바 언어에서 객체 정의는 클래스라는 것을 쓴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얘가 객체를 정의한 겁니다. 섹션 0101이 객체명이고 객체를 정의한 거죠. 이 안에는 속성은 없죠? 속성은 없고 뭐만 있나요? 함수만 있습니다. 얘가 함수죠. 여기 얘가 함수인 거를 눈치채시면 되는 게 뭐를 보시면 되냐면 여기 이름에 항상 소괄호가 2개 붙어 있으면 함수입니다. 자바스크립트도 함수, 자바 언어에서도 함수입니다. 그래서 얘가 함수인데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요거 대신에 뭐를 쓰냐면 펑션 이렇게 가지고 썼죠. 펑션 이렇게 가지고 예약어를 썼잖아요. 요거 안 쓰고 자바 언어에서는 요걸 안 쓰고 함수를 정의할 때 앞에 public void를 붙인다. 이렇게 비교를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제 차차 한번 연습을 해보죠. 객체에 대해서는 다른 뒤에 후반부에 챕터가 있습니다. 그때 객체 지향 언어의 여러 가지 사용법들을 배우도록 하고요. 간단하게 객체가 뭔지, 그 다음에 객체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그 다음에 그 안에서 함수는 어떻게 정의하는지 간단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편도 따로 뒤에 있습니다. 간단하게 사용하는 것을 배우고 이제 처음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죠. 그래서 코딩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렇게 하면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객체를 만들어서 객체를 생성하고 그 다음 코딩을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다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항상 이렇게 될 거예요. 항상 코딩이 클래스가 있는데 클래스 두 개가 있습니다. 클래스가 객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클래스 이꼬르 객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클래스가 두 개가 있는데 메인 함수가 있는 클래스가 있죠. 메인 함수가 있는 게 있고요. 있는 거는 0표 있는 게 있고요. 그다음 메인 함수가 없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 함수가 없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메인 함수가 있는 거는 모든 클래스에서 딱 한 개만 존재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한 개만
메인만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메인은. 그래서 얘의 역할은 뭐냐면 메인이라는 함수가 있는 객체의 역할은 뭐냐면 실행을 담당합니다. 실행.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는데 메인의 역할은 뭐냐면 실행을 담당합니다. 실행. 코드 실행. 실행. 그 다음에 밑에 메인이 없는 클래스 객체일 경우에는 이거는 여러 개 있어야 돼요. 여러 개. 그래서 요거는 뭐 여러 가지 뭐 정의하는 거죠. 뭐 속성도 있고요, 뭐 함수도 있고요. 이거를 정의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클래스가 두 개가 있는데 이제 뭐 계속 연습하다 보면 이제 아실 거예요. 그래서 메인이라는 함수가 포함되어 있는 객체는 메인이라는 함수가 포함되어 있는 객체는 한 개만 존재를 하고요. 주로 그 다음에 메인이 없는 함수가 있는 클래스들은 여러 개가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의 역할은 실행을 한다. 코드를 실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옆에다가 실행 버튼이 항상 있어요. 메인 옆에는 항상 실행 버튼이 있어요. 이 코드를 실행하는 실행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잠시 실행을 한번 해서 안녕하세요 한번 찍어봤죠? 안녕하세요를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소스는 구글 드라이브에 올려놨고요. 네, 올려놨고 참고로 이제부터 이제 구글 드라이브의 소스를 그 전에도 계속 올려드렸는데 요거를 이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파일을 열어보는 방법을 잘 모르시잖아요. 그죠? 그거를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냐면 제가 요거를 닫아보겠습니다. 닫고 닫고요. 예, 구글 드라이브에 제가 어제 올려놓은 소스를 한번 다운로드 받아보죠. 다운로드 받아서 인텔리제이로 어떻게 여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이걸 아셔야지 복습도 가능하고 하시니까. 예, 실습 예제에 제가 자바라고 언론 자바 있죠? 요게 요거를 통으로 다운로드를 하세요. 통으로 다운로드를 해서 압축 파일로 열리겠죠? 항상 통으로 언론 자바 통으로 올려놓을게요. 요 안에 이제 예제들이 다 있는 거 아시겠죠? 통으로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열릴 거고요. 열리면 다운로드 되죠? 요거를 적당한 위치에 옮겨놓고, 적당한 위치에 옮겨놓고요. 이렇게 옮겨놓고, 백업에다 이렇게 옮겨놓고요. 네, 압축을 푼 다음에, 압축 풀죠. 여기 압축 풀고. 네, 여기 압축 풀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여기 보이시죠? 언론 자바라고 보이시죠? 여기 보입니다. 여기. 이거 닫을게요. 닫고, 확대를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언론 자바라고 보이시죠? 여기 압축 풀렸습니다. 구글 드라이브에 다운로드한 거. 여기 딱 들어가 보시면 들어가자마자 어떤 파일이 보여야 되냐면 바로 여기 보시면 빌드라는 파일이 보이시면 됩니다. 빌드라는 파일이 보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가지고 다운로드를 했는데요. 다운로드를 하자마자 요거를 클릭해서 들어가세요. 들어가서 보시면 바로 요 구조로 안에 빌드라는 파일이 보이시면 바로 위에 언론 자바에 오른쪽 클릭하셔가지고 인텔리제이로 여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바로 들어가서 빌드라는 파일이 보이는 위치에서, 아시겠죠? 그 위에서 여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잘못 열면 안 열릴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이게 프로젝트 파일이라서 잘못 열면 안 열릴 수가 있으니까 프로젝트 실행하시고 이렇게 여시면 여기 어제 올려놓은 파일이 보이죠? 이렇게 프로젝트 언론 자바고 더블 클릭하면 저희는 이제 SRC만 보면 된다고 했죠? 다른 거는 일단 무시하시고요. SRC만 보면 된다고 했습니다. 리테일하고 똑같습니다. SRC만 보면 되고 더블 클릭하면 여기 계속 메인만 보시고 자바까지 들어가세요. 그러면 저희가 연습하고 있는 챕터가 보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챕터 1부터 챕터 15까지 할 거거든요. 쭉 계속 이제 만들 겁니다. 아시겠죠? 쭉 만들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언론 자바를 통으로 올려놓을 테니까 통으로 그 안에 예제들이 다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통으로 올려놓을 테니까 이걸 더블 클릭해서 소스를 여시고 여기 메인 자바 있죠? 여기 가시면 챕터가 쭉 있고 이 안에 금방 연습했던 여기 소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소스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죠? 실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인이라는 클래스가 있는 파일에서 실행을 하셔야 되는데 그거를 제가 항상 이름을 자바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만들어 놓을 거예요. 여기다가 항상 다른 클래스에 있는 함수들을 실행을 계속 할 겁니다. 아시겠죠? 일단은 모두 발언을 하고요. 계속 이제 연습을 하면서 저를 따라오시면 이제 익숙해지실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금방 말씀드렸듯이 이 프로젝트를 여는 방법은 닫고 다운로드 받아서 더블 클릭하면 요 파일이죠. 여기에 보이면 그 위에서 여기서 오른쪽 클릭하셔가지고 인텔리제이로 여시면 됩니다. 오른쪽 클릭 인텔리제이로 통으로 여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제 올려놓은 파일들이 다 보이죠? 이거 더블 클릭하면 보일 것들이 보이고 src 하면 연습했던 파일들이 보입니다. 알겠죠? 항상 올려놓을 테니까 이렇게 보시고 복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혹시 오른쪽 클릭 안 뜨시는 분은 어떻게 하면 되죠? 이게 오른쪽 클릭 안 뜨시는 분은 요거를 당겨서 아이콘 쪽으로 당겨가지고 실행하시면 이렇게 해도 됩니다. 아시겠죠? 아이콘 쪽으로 당기세요. 맥 쓰시는 분은 아이콘 쪽으로 당기세요. 아시겠죠? 아이콘 쪽으로 당기면 VS 코드랑 똑같아요. 아시겠죠? 똑같이 쓰시면 됩니다. 근데 여는 위치가 중요합니다. 여는 위치가 여기 언론 자바라는 폴더가 있는데 바로 밑에 이런 폴더들이 보이는 위치에서 위에서 여셔야 돼요. 다른 데서 여시면 좀 열리긴 좀 이상하게 열립니다. 아시겠죠? 나중에 잘 안 되면 내가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됐죠? 그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요거 이제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드렸고 다시 시작하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지금 자바 안에 언론 자바가 있잖아요. 제 말은 자바에서 이렇게 열심히 안 되고 자바 딱 들어갔는데 요 안에 아무것도 없죠? 여기서 열심히 안 되고 더블 클릭하면 요런 파일들이 있는 위에서 여셔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알겠죠? 하나 더 올라가서 이렇게 인텔리제이를 열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여시면 제대로 안 하고 동작을 안 한다. 그죠? 그래서 언론 자바 딱 요 위치에서 여시기 바랍니다. 네. 됐죠? 예. 그러면 계속 진행할게요. 그래서 시작은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이렇게 할 겁니다. 챕터 이용해서 여기 섹션 0101을 만들어 놓고 어제 했죠? 그러니까 여기 안녕하세요 했습니다. 출력 함수가 자바에서 출력 함수는 단축키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sout이라고 치시면 여기서 sout 이렇게 치시면 이 창이 하나 뜨고요. 더블클릭하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게 출력 함수입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문자열은 아시죠? 쌍따옴표 하시면 되죠. 이게 문자열. 자바스크립트 언어를 배우셨기 때문에 비슷합니다. 비슷합니다. 근데 약간 더 엄격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자바스크립트가 약간 유연한 언어고 얘는 좀 엄격한 언어입니다. 그래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기 메인이라는 함수가 있는 클래스 객체가 있고 메인이 없는 클래스 객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이라는 함수가 있는 클래스의 객체는 한 개만 있으면 되고 아닌 것들은 여러 개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한 거를 이렇게 돼 있죠? 섹션 0101 돼 있는데 메인이 있는 클래스의 이름은 자바 애플리케이션에 들어가시면 메인이 있죠? 요 하나 있죠? 여기서 실행이 가능하다. 얘가 있으면 요 자바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여기 보시면 요거 있죠? 요거를 클릭하시면 실행이 되죠. 클릭하시면 실행이 밑에 안녕하세요. 여기 뜨면 지금 안녕하세요 코딩한 게 화면에 나옵니다. 요걸로 실행하셔도 되고 요 위에도 똑같은 버튼 있죠? 요거 실행하셔도 됩니다. 요것도 똑같은 결과입니다. 안녕하세요. 또 뜨죠? 그래서 세 군데 있어요. 여기 메뉴에도 있습니다. 메뉴에도 실행 버튼 있죠? 요거 누르셔도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드시는 거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누르셔도 되고
요거 누르셔야 돼요. 가만히 커서 갖다 대면 실행이라고 뜨거든요. 실행. 그죠? 네. 그래서 요거 삼각형 버튼을 누르시면 자바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실행. 저희가 코딩하고 나서 항상 실행은 어디서 한다? 메인이 있는 클래스에서, 메인 있죠? 메인이라는 함수가 있는 클래스에서 실행을 한다. 이렇게 개념을 잡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이제 시작해 볼게요. 잘로 했고 한 바퀴 돌고 이거 안 되시는 분은 얘기해 주시고 안녕하세요. 안 시키시는 분은 얘기해 주시고 다 찍히죠? 혹시 한글이 깨지거나 하시는 분도 얘기해 주세요. 제가 어제 한글 안 깨지게 세팅을 다 해놨는데 혹시 한글이 깨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깨지시는 분도 안녕하세요 이렇게 안 나오고 뭐 이상한 문자로 나오시는 분들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뭐 어제 다 한글 잘 나오게 세팅을 다 해놨는데 혹시 모르니까 됐죠? 그러면 두 번째 예제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항상 여기 메인이 있는 클래스 객체에서 실행하시면 되고 요거는 실행할 때만 쓰는 겁니다. 실제 코딩은 본격적인 코딩은 어디서 하느냐? 섹션 여기서 하시면 돼요. 섹션 여기서 코딩해놓고 아까 메인이 있는 함수에서 불러다 쓰는 겁니다. 알겠죠? 여기서 코딩해놓고 불러다 쓰는 겁니다. 됐죠? 그럼 하나 밑에다가 하나 더 해볼게요. 네, 여기서 하나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바에서 이제 자료형 항상 새로운 언어를 배우시면 자료형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료형부터 시작하시면 되는데 밑에 보시면 안녕하세요. 있죠? 안녕하세요. 이거 문자열이라고 하죠. 문자열. 자료형부터 시작하시면 되는데 밑에 이제 이렇게 싹 따오죠. 예. 안녕하세요. 이렇게 된 거를 뭐라고 하느냐? 네. 항상 이제 자바 언어에 오시면 항상 뒤에 실행문이 이렇게 문장이 끝나잖아요. 그럼 항상 뒤에 세미콜론을 붙여주셔야 돼요. 자바 언어는 엄격합니다. 그래서 안 붙이면 에러랍니다. 아시겠죠? 안 붙이면 에러랍니다. 무조건 세미콜론을 붙여주셔야 되고 자바스크립트는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고 약간 유연한 언어죠. 자바 언어는 엄격한 언어다. 무조건 패라는 거는 꼭 해야 됩니다. 안 하면 다 에러랍니다. 아시겠죠? 패라는 거 꼭 하셔야 돼요. 세미콜론을 붙여야 되고 자바 언어에서의 주석은 여기 컨트롤 슬래시 하시면 아시겠죠? 주석부터 배우셔야 되는데 컨트롤 슬래시 하시면 여기에 똑같죠? 자바스크립트랑 똑같죠? 여기 이제 주석입니다. 주석은 뭐 한수끼 말씀드렸죠? 컨트롤 슬래시 똑같습니다. 주석 여기 주석입니다. 주석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주석을 따라서 여기 문자열입니다. 문자열 자바 언어의 문자열 자바스크립트랑 똑같죠? 쌍따옴표 자바스크립트 똑같습니다. 하지만 자바 언어의 문자열은 항상 쌍따옴표만 사용함 아시죠? 요거 유일하게 요거만 쓸 수 있어요. 자바스크립트는 콧따옴표도 쓰고 그 다음에 쌍따옴표도 쓰고 백틱도 쓰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자바 언어는 무조건 쌍따옴표만 쓰셔야 문자열입니다. 아시겠죠? 다른 거는 못 씁니다. 예. 쌍따옴표만 사용함. 아시겠죠? 문자열은 무조건 쌍따옴표에 넣으셔야 돼요. 쌍따옴표는 아실 거니까. 문자열 아실 거니까. 그래서 밑에 요거는 문자열이라고 하고요. 예. 영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문자열을 스트링이라고 하죠. 스트링이라고 합니다. 됐죠? 그러면 말 나온 김에 이거를 약간 수정을 한번 해볼게요. 밑에다 함수를 계속 만들어 보겠습니다. 위에 있는 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밑에다가 넣어놓고 이그제미로 바꿀게요. 이그제미 함수를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이그제미 위에는 이그제미 1이죠? 이거 이제 이그제미 만들어 놓고 형태는 똑같이 만드시면 됩니다. 함수는 기본 형태가 public void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위에 말씀드렸듯이 void는 return이라는 함수 내기 예하도가 없으면 앞에다가 void return이라는 함수 내보내기를 안 쓴다라고 표시를 하기 위해서 void를 꼭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약간 엄격하죠? 엄격하고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문자열을
변수에다가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변수가 뭔지 아시죠? 변수에다가 넣어보겠습니다. 말 나온 김에 나중에 또 배우겠지만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하죠. value R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하고 안에다가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에 계속 연습 문제를 풀겠지만 바로 이제 문자열이 나왔으니까 바로 자바에서 문자열을 변수에 넣는 방법을 알려드리죠. 문자열이 영어로 스트링이라고 했죠. 스트링, 그죠? 영어로 스트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변수가 자바스크립트에서는 let 이렇게 해가지고 문자를 써도 let, 숫자를 써도 let, 그죠? 문자를 써도 let, 숫자를 써도 다 let이 되었잖아요. let, 그죠? let으로 다 통일됐습니다. 그죠? 근데 자바 언어에서는 문자열은 문자열이라고 알려주는 스트링, 얘가 영어로 문자열이 스트링이라고 했죠. 알려주는 요거를 무조건 쓰게 돼 있습니다. 아시겠죠? 숫자면 숫자라고 알려주는 예약어를 쓰게 돼 있습니다. 아시겠죠? 실수면 실수라고 알려주는 예약어를 앞에 쓰게 돼 있습니다. 약간 좀 엄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보시면 책을 볼게요. 요 책 들고 오셨나요? 요 책. 여기 보시면 자료형이 있습니다. 자료형 챕터가 있는데 책을 보시면 챕터 3번 변수와 자료형 저 3번 변수와 자료형 오랜만에 책을 보겠습니다. 자바 책을 보니까 기본적인 개념이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책이 좀 달라도 얘기할 거는 항상 비슷하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보니까요, 42페이지를 보시면 자료형에서 기본 자료형에서 정수면 정수, 실수면 실수, 그다음에 논리 연산 논리 먼저 하면 참거짓이면 참거짓 이런 것을 정의를 해야 된다 해서 기본 자료형을 표를 이용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42페이지입니다. 42페이지. 표 있죠? 표 보이시죠? 42페이지 표 보이시면 거기에 이제 정수, 실수, 논리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자바스크립트의 자료형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자바스크립트는 무조건 뭐라고 했죠? let으로 통일됐잖아요. let으로 다 통일했습니다. 근데 자바 언어는 let으로 통일하면 안 되고 문자열이면 문자열이다 라고 알려주는 자료형을 쓰셔야 되고 실수면 실수다 라고 알려주는 자료형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약간 엄격하죠. 문자열은 어디 있냐면 44페이지 보시면 스트링이라는 자료형이 나오는데 여기 문자열입니다. 그래서 44페이지 보시면 46페이지 보시면 스트링이라고 나오죠? 어두운데 스트링 예제에 보시면 중간에 스트링이 이렇게 나오죠? 요게 문자열을 표시하는 자료형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한번 보고 진행합시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처럼 let 이렇게 해가지고 넣으시면 안 되고 얘가 문자열이죠? 문자열이면 문자열이라고 표시를 해주기 위해서 문자열은 뭐를 쓰냐면 스트링 앞에다가 이 변수의 자료형이 뭔지를 표시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리를 할게요. 사용법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용법 정리를 하면요. 그렇게 됩니다. 앞에다가 문자열은 스트링 이렇게 하고 변수 이렇게 해서 문자열 이렇게 넣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스트링 변수 문자열 이렇게 하셔야 이게 문자열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변수를 여기다가 문자열 대신에 이렇게 딱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는 자바스크립트랑 비슷하죠? 변수에다 값 넣고 함수의 내기 변수로 넣는 거. 그래서 여기 구분을 위해서 안녕하세요 빼고 그냥 안녕지라고 할게요.
됐죠? 됐죠? 요거를 문자열 자료형이라고 실행해볼까요? 실행해보겠습니다. 계속 이거 반복하겠습니다. 예, 계속 연습 문제를 거의 뭐 굉장히 뭐 100개 이상 할 거기 때문에 처음에 세분해서 나중에 익숙해집니다. 실행은 어디서 하느냐? 메인 함수가 있는 객체에서 메인 함수가 있는 객체 이름이 자바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자바 애플리케이션 여기 보시면 예, 섹션 0101이고요. 자바 애플리케이션 있죠. 자바 애플리케이션을 클릭하면 예, 다른 객체와 달리 메인이라는 함수가 있죠. 요게 이제 실행하는 함수 아시겠죠? 메인이라는 함수가 실행하는 함수입니다. 예. 요게 이제 결과 실행 함수입니다. 그래서 항상 실행 버튼이 이렇게 생겼죠? 실행 버튼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이거 누르시면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거 그대로 복사해서요. 처음에 복사해서 위에 거 주석으로 맞고요. 맞고 예. 위에 거는 예제이고요. 밑에 거는 예제입니다. 그래서 섹션 클래스 객체 이름은 똑같아요. 객체명이죠. 변수명, 객체명, 변수명. 객체 생성은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런 형태로 객체를 생성합니다. 그래서 앞에 객체를 정의하면 그 정의한 거를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기서 다른 클래스에서 실행할 수 있는 다른 클래스에서 객체를 생성해야 되는데 객체 생성 방법은 객체명에 이것도 객체명이죠. 객체명과 객체명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에서 변수명을 아무거나 하나 주시고요. 등호하고 new하고 이렇게 하시면 객체가 생성이 되고 객체가 생성되면 그 객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나 함수를 불러다 쓰실 수 있습니다. 점으로 불러다 쓰시면 됩니다. 요번에는 뭐가 되냐면 이거 지우고 점 하시면 위에 보시면 보이시나요? 이그잼 0일일 때 바로 밑에 이그잼 0이가 생겼죠. 그죠? 함수 만들었습니다. 0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0일을 불러보겠습니다. 0이 점 하시면 0이가 나오죠. 그래서 이것도 정리하겠습니다. 처음 보시니까 객체 생성 사용법은 이렇게 정리할게요. 어떻게 되냐면 객체명, 연수명, 등호, 그 다음에 요거는 정확하게 생성자 함수라고 하는데 생성자 함수라고 하는데 나중에 배울 겁니다. 생성자 함수라고 하는데 생성자 함수의 이름이 어떻게 생기냐면 객체명과 똑같이 생겼어요. 객체명과 똑같아요. 그래서 생성자 함수는 항상 객체명과 똑같아.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챕터에서 말씀드리죠. 그래서 생성자 함수는 어떻게 된다고요? 예. 객체명 요것과 같다. 항상 생성자 함수는 객체명과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뒤에 함수 표시로 거발로 그래서 생성자 함수를 호출하면 이 객체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전문 용어로는 이제 저번에 제가 메모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걸 딱 실행하자마자 메모리에 딱 올라갑니다. 사실 적재가 됩니다. 저희 컴퓨터의 메모리에 딱 적재가 됩니다. 뭐 그건 전문 용어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쨌든 객체를 생성하면 그 객체에 있는 속성이나 함수를 호출할 수 있다. 이거는 자바스크립트 시간에서 배웠듯이 호출하는 방법은 점 누르시면 나옵니다. 속성이 있는 속성, 객체가 있으면 목록이 나오죠?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실행 한번 해볼까요? 실행은 어떻게 하면 되죠? 네, 실행 어떻게 하면 되죠? 그래서 이 실행 학원을 보시고 안녕 그렇게 되죠? 이렇게 안녕 금방 코딩한 게 안녕 됐죠? 이거는 차차 연습하면서 합시다. 처음에는 환경이나 어떻게 코딩을 해야 되는지 방법을 배우는 게 절차 어떻게 코딩을 해야 되는지 절차를 배우는 게 중요하니까 항상 실행은 메인 함수가 있는 데서 여기 옆에 버튼 있죠? 이거 클릭해서 실행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위에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이거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코딩은 여기서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하고 이거는 메인 함수가 없죠? 여기서 하고 실행 함수 메인 함수가 따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실행과 코딩 작성하는 부분이 분리가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된다요. 됐죠? 여기 문자열이고요. 그 다음에 바로 밑에다가 하나 더 만들어볼 시간 좀 남았으니까요. 요번에는 위에 거 복사해서 쓰셔도 되는데 위에 거 보고 한번 해볼게요. P만 치시면 인텔리제이의 좋은 점이 이제 나옵니다. 이제 자동 완성이 파워풀하다. P만 치시면 파블릭 해가지고 나오죠. 이거 엔터 치시고 위에 거 보시고 V만 치시면 또 보이드 나오죠. 엔터. 앞에 있는 적도만 치시면 다 나옵니다. 아시겠죠? 웬만하면 다 나와요. 목록으로 다 나와요. 그래서 선택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텔리제이가 이클립스보다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코딩을 하실 수가 있고 초보자들도 쉽게 하실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외울 필요 없이 눈여겨봤다가 적도만 탁탁탁 치고 엔터 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이근제 03으로 하겠습니다. 03 하고 여기 함수죠? 함수. 그래서 이번에는 점수를 자료형 점수를 배웠습니다. 자료형 점수. 책 뭐 42페이지 보시면 표의 점수가 자료형이 굉장히 많은데 42페이지 보시면 자료형이 점수 해놓고 종류 점수 해놓고 자료형이 굉장히 많죠. 바이트, 셔츠, 인트, 롱, 캐릭터 다 점수죠. 점수 표현식입니다. 근데 이제 크기 이제 바이트가 뭔지를 좀 배우셔야 되는데 일단 제일 많이 사용하는 점수, 제일 많이 사용하는 점수 자료요. 알려드리죠. 일단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제일 많이 쓰는 것부터 익히시는 게 좋다고 했잖아요. 그 뒤는 이제 조금씩 쓰는 거니까 제일 많이 코딩할 때 사용하는 것부터 익히시는 게 전신 논강에 좋죠. 다 알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자료형이 뭐냐면 인트입니다. 인트 자료형을 제일 많이 사용하는 인트와 롱 비슷하게 쓰는데 인트가 더 많이 쓰는 것 같죠. 인트 자료형이 제일 많이 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점수가 되는데 점수에다가 점수 값을 넣으시려면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y는 이거는 자바스크립트랑 비슷하죠. 값 넣는 거. 자바스크립트는 정수나 실수나 문자열이나 전부 다 렛으로 다 통일을 했는데 자바 언어에서는 점수면 점수 자료형을 넣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문자열이면 문자열 자료형을 넣어줘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약간 엄격하게 관리되는 언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한번 찍어볼게요. 찍어보겠습니다. 요거 결과 계산해볼게요. 결과 계산. 더하기 덧셈. 결과 계산. 결과 계산. 이것도 이제 자료형 하나 만들어서 결과를 담을 변수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하시면 되죠. x 플러스 y 이렇게 하시면 되죠. 이거는 뭐 자바스크립트 언어를 배우셨으니까 뭐 이런 것들은 앞에 있는 자료형과 좀 틀려졌지 비슷하죠? 변수 만들고 만들고 이게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출력은 x 아웃 맞춥니다. x 아웃에다 넣어서 출력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x 아웃 여기다가 리저 요렇게 하시고요. 이렇게 하시고 실행 클래스 가가지고 메인 함수가 있는 실행 객체 가셔가지고 출력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실행 클래스는 자바 애플리케이션이죠. 요 하셔가지고 실행하시고 몇 시간 다 됐죠? 이렇게 코딩하시고 여기까지 한 거 보내드릴게요. 여기까지 한 거 보내드릴게요. 한쪽으로. 그래서 코딩 클래스와 실행 클래스가 분리되어 있다. 메인 함수가 있는 데가 실행하는 거죠. 그렇게 알고 코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두 개를 해볼게요. 이거는 이제 코딩하는 클래스 자바 그 다음에 이 자바 함수를 자바 클래스 자바 객체를 실행하는
클래스는 네, 자바 애플리케이션. 요거는 네,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되고요. 저도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지금 예, 이그잼 01, 이그잼 02, 이그잼 03까지 만들었죠? 03이 만들어져 있는지 한번 봅시다. 객체 만들어져 있는데요. 요번에는 요 객체는 그대로 놔두고요. 밑에다가 바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SEC 위에 한 줄만 주석으로 맞고 예. 객체는 하나만 만들어 놓으면 되거든요. 만들고 예. 여기 변수에다가 다운하시면 이그잼 예, 갑자기 아까는 0, 1하고 0, 2만 있었는데 0, 3이 생겼죠? 함수가 하나 더 생겼어, 목록에. 그래서 이거를 선택하시고 다시 실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행. 객체 만드는 거고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드렸습니다. 실행. 이렇게 하면 밑에 결과가 어떻게 나오죠? 네, 덧셈이 돼서 나오네요. 3. 이렇게 나오면 잘하시는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죠. 아까 시작은 천천히 환경도 다 틀리고 하기 때문에 천천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바퀴 돌고 안 되시는 분은 얘기해 주시고요. 결과가 3 나오면 됩니다. 네, 항상 이렇게 코딩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바스크립트를 한번 이제 배우셨기 때문에 자바는 처음에 배울 때 어렵죠. 자료형 용지도 아니고 약간 이제 코딩하는 방식이 약간 틀려서